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 뉴스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항공 및 선박 엔진 제작 업체인 롤스로이스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 MT-30 함정용 가스 터빈이 현대중공업이 건조하는 해군의 차기 호위함 배치3의 가스 터빈 엔진으로 선정되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롤스로이스가 기자간담회를 연 표면적 이유는 해군의 차기 호위함 배치3 탑재를 홍보하기 위해서지만 사실 속내는 따로 있다. 바로 한국형 차기 구축함 즉 KDDX의 가스 터빈 및 추진 체계 선정 사업이다. KDDX의 가스 터빈 및 추진 체계 선정 사업은 애초 계획대로였다면 수개월 전에 시작했어야 했다. 하지만 KDDX 기본 설계업체 선정과 관련되어 지난 9월 대우조선해양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일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11월 현대중공업이 기본 설계업체로 지정됐다. KDDX의 가스 터빈 및 추진 체계는 도급 장비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과 해군은 내년 3월까지 KDDX에 사용될 가스 터빈 및 추진 체계를 연구하고 6월경 납품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개발 및 건조에 7조 8천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6척이 건조될 KDDX의 가스 터빈 및 추진 체계 선정과 관련해 이미 몇 년 전부터 GE 제너럴 일렉트릭과 롤스로이스는 많은 준비를 해왔다. 특히 GE 입장에서는 이번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해군은 미 해군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GE가 만든 가스 터빈 엔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과 구축함 그리고 호위함과 유도탄 고속함 및 고속정에는 GE의 LM2500과 LM500 가스 터빈 엔진을 사용했다. 그 결과 국산화도 상당한 수준이고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LM2500과 LM500 가스 터빈 엔진의 각종 부품을 GE에 공급한다. 하지만 차기 호위함 배치 2에서 롤스로이스가 만든 MT-30 가스 터빈 엔진이 사용되면서 굳건한 입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다. 따라서 KDDX에서 현대중공업과 해군이 어떤 추진 체계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GE와 롤스로이스의 희비가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그동안 해군의 전투함들은 대부분 기계식 추진 체계를 사용했다. 그러나 차기 호위함 배치 2부터 처음으로 기계식 추진 체계를 벗어나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방식을 사용했다. 차기 호위함 배치 3도 같은 방식을 사용한다.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방식은 기계식 추진 체계에 비해 함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적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대구함 시험평가 당시 소음이 적어 해군 잠수함이 추적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일화도 있다. 통합전기 추진 방식은 최근 해외 최신 전투함에 많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소음 감소뿐 아니라 함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전력도 동시 생산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레이저와 레일건 그리고 레이더 및 함정 냉각 등 많은 양의 전력이 필요한 전투함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평을 받는다. GE는 통합전기 추진 방식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반면 롤스로이스는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방식이 유리한 상황이다. 방위산업계 관계자들은 KDDX 가스 터빈 및 추진 체계 결정은 이후 해군의 경항공모함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선정 결과에 따른 여파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롤스로이스는 이미 해군의 차기 호위함 배치 2 건조 계획을 통해 총 8척의 함정에 혁신적인 최신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성공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즉 복합식 추진 체계 방식은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전기 추진 방식으로 잠수함의 탐지 위협에서 벗어나는 한편 유사시에는 가스 터빈 추진을 이용한 고속 운항이 가능해 우리 해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각 함정은 4대의 롤스로이스 MTU 디젤 발전기로 구동되는 전기 추진 모터와 단일 MT-30 가스 터빈으로 동력을 제공한다. 차기 호위함 배치 II의 선도함은 대구함으로 알려져 있다. 차기 호위함 배치 2에 이어
배치 3에도 MT-30 함정용 가스 터빈이 적용됨에 따라 공통된 예비 부품과 지원 인프라 및 교육 등에 있어서 경제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배치 II에 이어 롤스로이스는 차기 호위함 3를 위해 MT-30 함정용 가스 터빈과 함께 EHM 엔진 헬스 매니지먼트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EHM 기술은 신뢰할 수 있는 엔진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자산 가용성을 극대화하고 운항 중 유지 보수 작업을 최적화한다. 또한 소수 정예화되는 해군 부대를 지원하고 유지 보수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는 등 함정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여러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21세기형으로 설계된 MT-30 함정용 가스 터빈은 이미 해상에서 입증된 장기적 안정성과 탁월한 수명주기 성능 및 운영 비용과 효율성을 제공하고 있다. MT-30 가스 터빈은 미 해군의 프리덤급 연안 전투함과 주몰트급 구축함을 비롯해 우리 해군의 대구급 호위함, 영국 해군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이탈리아 해군의 강습 상륙함 등 전 세계 여러 해군 함정의 주요 동력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30FFM 호위함을 비롯해 캐나다 해군, 호주 해군, 영국 해군의 타입 26 글로벌 전투함 프로그램을 위한 단일가스 터빈 기반의 CLDLOG 컨바인드 디젤 일렉트릭 오어캐스 구성을 위한 동력원으로 MT-30이 선정되기도 했다. MT-30 함정용 가스 터빈이 장착될 차기 호위함 배치 3는 3,500톤급 신형 호위함으로 총 6척이 도입될 예정이다. 일반함은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되어 2024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차기 호위함 배치 3는 길이 129m, 너비 15m, 무게 3,500톤으로 최대 55km/h의 속력으로 운항할 수 있다. 또한 차기 호위함 가운데 최초로 360도 전 방위 탐지, 추적, 대응이 가능한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해 기존 호위함 대비 대공 방어 능력이 크게 강화된다. 유사시 한반도 겨눈 중북 해함대, 항모의 핵추진 잠수함도 4척, 서해를 지키는 한국 해군 2함대의 중국 측 상대는 북해함대다. 사령부는 산동성의 칭다오에 있다. 북해함대의 정식 명칭은 중국인민해방군 북부전구 해군이다. 북부전구는 지린, 랴오닝, 해이룽 장성 등 동북 3선과 내몽골 자치구, 산동성을 관할한다. 그리고 중국이 대놓고 밝히진 않았지만 한반도가 관할 구역에 포함되고 주한미군도 암묵적인 대응 상대다. 중국은 2015년 철대 군구를 5대 전구로 개편할 때 산동성을 동부전구에서 떼서 북부전구에 붙였다. 중국 군사 문제 전문가인 김태호 한림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유사시 한반도에 개입하기 위해선 해군이 필요했기 때문에 북부전구가 북해함대를 가져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해함대의 주요 전력우론 항공모함인 랴오닝함과 한급 핵추진 공격 잠수함 SSN 4척이 꼽힌다. 그러나 전반적으론 대만 해역과 동중국 해의 동해함대, 남중국 해의 남해함대에 비해선 낡은 배들이 많은 편이다. 중국 해군이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동해함대와 남해함대의 최신함을 몰아줘서다. 하지만 최근 이런 기조가 바뀌고 있다. 지난해 1월 취역한 최신 구축함인 난창남창함이 북해함대에 적을 두었다. 이 구축함은 길이 180m에 만재 배수량 13,000톤에 달하는 대형 구축함이다. 아시아에선 가장 큰 전투함이다. 난창함은 중국이 스텔스 전투기까지 잡아낸다고 자랑하는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AESA를 달았다. 최대 속도 마하 3, 약 시속 3,675km를 내는 YJ-18 함대함 미사일과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CJ-10 함대지 미사일도 실었다. 김태호 교수는 북해함대가 항모를 운영하면서 이를 호위하는 전력이 필요해 난창함을 배치한 것이라며 중국 해군이 확장하고 여력이 생기면서 북해함대에도 점점 최신함이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해함대가 곧 한국에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북해함대엔 중국판 해병대라 불리는 해군 육전대 여단이 2개가 있다. 북해함대의 해군 육전대는 지난 2017년 12월 상륙 훈련을 벌였다. 당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쏴 한반도 위기 상황이 높았을 때였다.
그래서 이 훈련이 한반도 케이블 가정에 쓸 가능성이 있다. 북해함대 항공대의 Y9JB 전자전 정찰기는 한국발 공식별 구역 KADI-Z를 자주 무단 진입하는 단골 군용기다. 이 정찰기는 한국 공군의 대응 능력을 파악하면서 동시에 전파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 뉴스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